여러분 안녕하세요. 영사실 꼬마입니다. 세계사를 바꾼 전염병 13가지. 오늘 이제 세 번째 이야기인데요. 오늘은 무도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무도광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춤추는 미치광이 정도 될까요? 이제 무도광은 이제 14세기에서 17세기까지 이제 유럽 대륙에 이제 처음 나타난 사회 현상인데요. 그러니까 한 무리의 사람들이 갑작스럽게 이제 불규칙한 춤을 추는 현상입니다. 사람이 춤을 추는 게 질병이라고 할 수 있나 싶은데요. 그럴 수 있겠더라고요. 이제 여러 지역에서 발생한 이 무도광 현상 중에 이 책에서는 1518년 7월 신성 로마 제국의 그 스트라스부르크에서 한 여자가 이제 춤을 추기 시작한 것을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를 풀어갑니다. 그 여자의 이름은 프라우 트로페아라는 여자였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보통 언제 춤을 추나요? 일반적으로 볼 때 뭔가 이제 좋은 일이 있을 때나 그렇죠? 잔치나 축제 때 이럴 때 춤을 추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무도광의 춤은 이제 그런 게 아니었죠. 오히려 이제 그 반대인 거예요.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추는 춤이라고 할까요? 힘들고 괴로운데 왜 춤을 출까요? 사실 춤을 춘다기보다는 춤을 추게 되는 현상이라고 해야 더 적절하겠네요. 나의 그 의사와 관계없이 억지로 강제로 춤을 추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병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이 이제 뭐 유난히 정신적으로 박약한 한 개인에게서 나타나는 증상이 아니라 이제 여러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집단적으로 이제 춤을 이제 추게 됐다 하는데 이제 이 문제의 핵심이 있는 거죠. 스트라스부르크에서 이 프라우 트로페아라는 여자가 춤을 추기 시작한 것이 1518년인데요. 그 1년 전인 1517년부터 이 독일 내 상황이 너무나 안 좋았답니다. 그래서 1517년 그러면 그냥 나쁜 해 그렇게 불렸대요. 세금은 높고 곡물 수확량은 낮고 또 기근 닥쳤고 이제 두창이나 가레토 페스트 같은 역병은 돌고 또 남자들은 그 트루크족하고 전쟁에서 죽어나가는 일이 이제 계속된 겁니다. 그야말로 뭐 총체적 난국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이럴 때 사람들이 이제 흔히 하는 표현이 어떤 거 있을까요? 보통 뭐 정말 미치겠네, 정말 죽겠네, 뭐 그런 말 하잖아요. 그렇게 그 이제 미치겠는 상황, 그 죽겠는 상황이 계속 되면 어떻게 되나요? 사람이 터지죠. 압력이 계속 올라가면 언젠가는 이 임계점을 넘어선다고요. 그죠? 그렇게 된 겁니다. 너무 힘든 상황이 계속되다 보니까 참다 못해서 폭발해 버린 거예요. 이 책의 저자인 제니퍼 라이트가 이제 이런 말을 합니다. 춤은 악몽 같은 세상을 탈출하려는 수단이었다. 그러니까 그렇게라도 안 하면 정말 미쳐버리겠어서 이제 폭발해 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무도광이라는 거는 이제 극도의 스트레스, 이제 마음의 병 때문에 나타나는 이제 증상인 거죠. 그러니까 요즘 표현으로 하면 집단 그 시민성 질환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압력이 이제 계속 증가해서 더 이상 견뎌내지 못하고 폭발하게 될 때 그 폭발 지점이 어디가 되느냐 하면 대개는 가장 약한 곳이 터져나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무도광 환자들을 보면 대개 누구였느냐 하면 여자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회적으로 스트레스가 계속되다 보니까 같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누가 더 압력을 많이 받느냐 하면 여자들이었던 거죠. 이 부분을 주목해야 될 것 같아요. 같은 압력이라도 약한 사람이 그 압력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다는 부분을 좀 주목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책에서 저자가 이제 이런 말을 합니다. 집단 히스테리는 흔히 집단 내에 스트레스 요인이 잠재해 있을 때 시작되며 큰 힘을 갖지 못한 그룹에서 주로 발생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정말 맞는 말이죠. 같은 충격이라도 약한 사람이 더 고통을 느끼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요 무도광은 이렇게 이제 아주 힘든 삶의 고통 때문에 발병한 이제 시민성 질환인데요. 그때 당시 사람들이 이 무도광을 보면서 그렇게 이해를 하면서 이제 생각을 하면서 이해를 해줬냐? 너무 힘들어서 저러는구나 하고 이해를 해줬냐 하면 그렇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이제 반대였어요. 그 이제 스트라스부르크의 그러니까 프로트로페아만 하더라도 사람들이 뭐라고 했느냐면 뭐 이제 일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남편을 망신스럽게 만들어서 남편을 이제 힘들게 하려고 일부러 저러는 거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도 있었고요. 아니면 또 남편한테 무슨 요구사항이 있어서 저러는 거다 그러기도 했고, 또 남편이 힘든 일을 시켜서 그거 하기 싫어서 저러는 거다 이제 그렇게 얘기한 사람들도 있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이제 그 강에 이제 호밀밭이 있었는데 그 호밀밭에서 이제 서식하는 곰팡이 균 때문에 저렇게 됐다 뭐 그렇게 말한 사람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에게 저주받아서 저러는 거다 뭐 등등의 말로 이제 무도강들을 이제 비난했다 그래요. 이제 보통 이제 그렇게 얘기들을 하면서 그런 사람들, 이런 무도강 같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사회가 주로 어떤 식으로 이제 이런 사람들을 대했는가 하면 이제 뭐 귀신 들렸다든지 뭐 악마의 추종자라든지 또 뭐 음탕하고 부패한 인간이라든지 해서 아주 이제 모질게 대한 거죠. 화형을 시킨다든지 뭐 돌로 쳐 죽인다든지 뭐 독방에 가둔다든지 하는 식으로 형벌을 가하는 게 이제 보통이었다 그래요. 그때 당시에. 그런데 이 프라우트로페아가 살던 요 스트라스부르크 사람들이 좀 다른 점이 그런 식으로 대하지 않은 거예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책에 부제가 있다 그랬죠. 예, 뭐냐면 최악의 질병과 맞서 싸운 영웅들이잖아요. 요 무도강 챕터에서는 그 영웅적인 어떤 한 개인이 소개되는 것이 아니라 스트라스부르크 사람들 전체에 포커스를 맞춰요. 그러니까 스트라스부르크 사람들이 이 무도강들에 대해서 당시의 일반적인 규범보다 훨씬 더 훌륭하게 행동했다. 그게 이 챕터의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일단 처음에 이 스트라스부르크 사람들이 무도강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느냐 하면 이렇게 춤을 추니까 아예 춤을 더 추도록 어떤 집회소 같은 회당 같은 이런 건물들을 댄스장으로 개방을 해줬대요. 음악도 틀어주고요. 그러니까는 아직 이 무도강이 어떤 병인지를 잘 모르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사람들 생각에는 이렇게 미친 듯이 춤을 추는 이유가 혈액이 이렇게 습하고 부패해졌기 때문에 계속 움직여서 피를 뜨겁게 해줘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춤을 더 추도록 이제 만들어 줬다는 거예요. 당연히 이제 효과는 없었죠.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댄스장과 음악이 이제 효과를 못 보게 되니까 이 슈트라스부르크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이게 그냥 신에게서 온 형벌인가 보다라는 생각을 이제 했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무도광 춤을 추는 사람들이 신의 형벌을 받았다. 신의 저주를 받았다. 이렇게 이제 일단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신이 왜 이런 형벌을 내렸을까를 질문을 했대요. 왜? 그럴 경우에 이제 보통은 저 여자들이 무슨 문제가 있구나. 저 여자들이 무슨 죄를 지어서 신께 벌을 받는구나. 이렇게 이제 판단해서 이제 마녀 사냥도 하고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 이제 보통인데 반해서 슈트라스부르크 사람들이 내린 결론이 그게 아닌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런 결론을 내렸다는 거예요. 저 여자들이 저렇게 춤을 추게 되는 것은 미친 듯이 저렇게 춤을 추는 것은 우리 모두의 죄 때문이다. 우리의 죄와 우리의 불경건한 삶 때문에 저 여자들이 저런 고통을 당하게 됐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여기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질병의 문제를 한 개인에게 책임을 덮어 씌워서 제거해 버리는 쪽으로 가지 않고요. 공동체의 문제로 인식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스트라스부르크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다른 도시 사람들하고 차이를 보인 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스트라스부르크 마을 당국이 몇 가지 이제 지침을 내려요. 몇 가지 보면 이제 고통 분담 차원에서 도박이나 매춘을 금지한다. 이거 위반하면 당분간 마을에서 추방한다. 또 무도강들은 일단 집 밖으로 못 나오도록 자가격리해야 된다. 또 그리고 이제 혹시라도 이제 무도강들이 또 자극을 받을까봐 일체 춤추는 거를 금지시킵니다. 딱 한 군데서만 허락했대요. 결혼식장에서 출 때만 제외하고는 이제 춤추는 거는 이제 금지시켰고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또 이렇게 춤추려고 하는 것 같은 이런 이상 증상을 보이면 그 사람이 비록 집안의 하인이라고 하더라도 모질게 대하면 안 되고 자비롭게 보호를 해서 낫게 해줘야 된다. 뭐 이런 조치들을 이제 내렸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환자들에게는 이제 조금 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지는데 물론 이게 그렇게 뭐 과학적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아무튼 어떻게 했느냐면 그 성 비투스 상이 있는 차베른이라는 데로 성지순례를 보내줬대요. 성지순례. 근데 뭐 성지순례 간다 그래서 병이 나을까요? 춤추는 병이? 그런데 믿거나 말거나 많은 무도강 환자들이 이 성지순례를 가가지고 실제로 효과를 봤대요. 병이 나은 사람들이 많대요. 그러니까는 저자는 말하기를 이게 아마 일종의 이제 그 플라시보 효과였던 것 같다. 이제 그렇게 보는데 그러나 중요한 거는 무도강 환자들에게 플라시보 효과를 일으키도록 만든 원인이 뭐냐 했을 때 이 슈트라스부르크 사람들이 보여준 우정이나 연민 또 친절이나 배려 같은 거였다는 거죠. 이 무도강 환자들에 대해서 이 슈트라스부르크 사람들이 이제 취한 일련의 조치에 대해서 이 저자인 제니퍼 라이트가 이렇게 씁니다. 모든 포고가 고통받는 사람들을 돕는 것과 관계되었다. 멋진 일이다. 그 공동체는 이웃을 죽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도움이 될 만한 여러 활동들을 시도했다. 오늘날에도 질병이 발생하면 여전히 공포에 휩싸여 이웃에 관해서는 다 잊어버린다. 슈트라스부르크 시민들은 시대를 앞서 서로를 위한 마음을 갖고 있었다. 물론 질병이 온정만으로 치유되지 않는다는 것은 명백하지만 공동체의 보살핌과 배려가 독이 될 리는 없다. 이렇게 써요. 여러분 사실 이런 이제 무도강 현상은 16세기 훨씬 이전에도 있었고요. 그 후에도 이제 계속되었죠. 가까이는요 1970년대까지도 있었어요. 그 캄보디아 크메르 루즈 정권 때 소위 킬링필드에서 살아남은 사람들 중에는 그 히스테리성 실명을 겪는 경우도 있었대요. 그러니까 그 막 직계 가족들이 고문, 강간, 살해 당하는 거를 막 눈 앞에서 본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 충격으로 마음의 문을 닫아 걸었는데 마음의 문을 닫았는데 그게 실제로 육체의 실명으로 이어진 경우가 여러 케이스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얼마나 큰 충격과 아픔이면 그 심리적인 고통이 실제로 그 육체의 눈을 멀게 만들겠어요. 또 아주 가깝게는 2012년 미국 뉴욕에서도 10대 소녀들에게 그 집단 그 틱 장애가 일어난 적이 있었다 그래요. 뭐 이제 그 여러 가지 그 자기 사회 생활하는 거, 학교 생활, 대인 관계 이런 걸로 이제 스트레스를 엄청 받은 아이들이 집단적으로 이제 틱 장애가 일어난 거죠. 그때 이제 뉴욕 타임스 기자가 이런 기사를 썼다 그러네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우리가 지금 1600년대를 살고 있는 거냐? 라는 기사를 썼다 하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이 무도강 챕터를 읽으면서 이제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우리 사회가 좀 더 이제 건강한 사회가 되려면 그 사회의 약자들, 장애인이나 노인이나 환자나 여자나 또 아이들이나 저소득층 같은 이런 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좀 더 갖고 좀 함께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 자세를 가져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게 이제 결국은 나도 사는 길이거든요. 여러분 아주 상식적인 이야기인데요. 배가 침몰할 때 그 선수부터 선미까지 완전히 박살이 나야만 배가 가라는 건 아니잖아요.
배의 어느 한 부분, 약한 부분으로 물이 새서 들어오기 시작하면 결국 배 전체가 침몰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 대한민국 땅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 싫든 좋든 또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우리가 이 땅에서 공동체로 살고 있다 하는 점을 정말 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요, 그 저자 제니퍼 라이트의 말을 인용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인은 약으로 치료하는 데 능하다. 이는 현대 세계의 가장 놀랍고 마법 같은 업적 가운데 하나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약만 있으면 된다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약의 정원을 가꾸는 것뿐만 아니라 서로를 돌보는 것도 가능하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일 같지만 그러나 환자를 위해서 치료 계획을 세우는 사람, 무모해 보이지만 그러나 치유책을 제시하는 사람, 그리고 최소한 아픈 사람을 보면서 적어도 꾀병을 부린다고 생각하지만 않아줘도 이 책에서는 영웅의 자격을 얻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죠. 영사실